직원 없이 24시간 돌아가고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히는 무인 인형 뽑기방. 이 말만 믿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려 하십니까?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게임장 창업의 모든 것입니다. 최근 대출까지 받아 오픈했다가 1만 원짜리 경품 규정 하나 몰라서 영업정지당해 폐업하는 사장님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매장과 망하는 매장, 그 차이는 단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와 법규.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피 같은 전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인형 뽑기방 창업의 모든 것 통합 완전판으로 준비했습니다. 단돈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15평 1층 생존 전략부터 한순간에 매장 문을 닫게 만드는 치명적인 법적 주의사항 10가지까지 상가 계약금 입금 전에 이 영상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게임기만 설치하면 돈이 들어온다? 그건 환상입니다. 무인이니까 인건비 제로, 기계만 돌려놓으면 저절로 돈이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출 2억, 3억씩 받아서 화려하게 오픈한 사장님들이 1년에서 2년 만에 조용히 문을 닫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임저널 발행인이자 30년 넘게 전국에서 게임장을 직접 열고 운영해본 게임장 덕후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큰 돈 투자하면 대박이라는 환상에 빠져 상권을 정확히 보지 못해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산 2억이 필요한데 1억으로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1년 근근히 버티다 결국 문을 닫은 매장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준비가 부족했고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게임장 생존 공식을 평수별로 그리고 행정 절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 계약금 입금하기 전에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생존의 첫 번째 원칙, 그것은 바로 내 자본금에 맞는 체급을 정하는 것입니다. 대출은 독입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한입 베어 물면 치명적입니다. 평수는 단순히 공간의 크기가 아닙니다. 인건비와 운영 난이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지금부터 게임장의 3가지 체급별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이 늘고 있는 뽑기 방 크기 15에서 30평의 소형 무인 매장입니다. 이 체급은 초보 창업자에게 가장 추천합니다. 왜냐고요? 상주 직원 없이 운영이 가능해 인건비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절대 10평 미만은 피하세요. 경쟁 업체가 바로 옆에 들어오면 매출이 반토막 나고 확장성도 전혀 없습니다. 최소 15평 이상은 확보해야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첫 번째 꿀팁으로는 전기세를 아껴야 합니다. 무인 매장은 매일 전원 ONOFF가 일과입니다. 그리고 2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새벽 4시에서 6시까지는 전원 꺼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게임기도 항시 켜놓으면 고장률도 그렇고 전기세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꼭 타이머를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제어하는 것도 좋지만 배전반에 디지털 타이머를 전기기사를 통해 설치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화재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입니다. 신품기계 AS 기간은 고작 3개월입니다. 믿을 만한 유통업체를 찾아서 예산이 적을 때는 일부 기계는 중고로 시작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드시 새 게임기를 구매하면 좋다는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뽑기 게임기도 너무 많은 종류의 게임기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일반적인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게임장 창업 후에도 가지고 있는 자금 예비비는 반드시 이 0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예비비를 남겨두십시오. 왜냐고요? 인형이나 경품, 게임기의 유행은 빠르게 바뀝니다. 트렌드가 바뀌면 기계도 바꿔야 하고 인형도 빠르게 교체해야 합니다. 예비비가 없으면 순간순간 고객들이 좋아하는 경품을 구비하지 못하면 그 순간 경쟁에도 밀리고 매출은 급락합니다. 무리하게 게임기를 꽉 채우는 방법보다는 게임기가 적으면 그 자리에 의자나 탁자 등 고객 편의 시설을 두었다가 예산이 만들어지면 게임기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형 매장이 아닌 30평에서 100평 미만인 중형 반무인 매장의 운영 방법의 핵심은 탄력 운영입니다. 기기 라인업이 다양해지면 평일 낮에는 무인으로 돌리고 주말과 피크타임에만 단기 알바를 투입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평일 오후 4시까지는 대부분의 매장이 손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대에는 직원이 없어도 게임장은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정도 평소에 고객이 몰려들면 동전 교환, 기기 에러 대응이 늦어지면 매출이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사람을 배치하면 고객 응대도 빨라지고 매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0평 이상 대형 매장은 항상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규모는 상주 직원 1에서 2명이 필수입니다. 청소도 필요하고
기계가 많아지면 수시로 게임기를 청소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 체급에 도전하시려면 반드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컨설팅을 받으시고 최소 2에서 3곳 견적을 비교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실제로 운영 중인 매장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한 후 결정하십시오. 대형 매장은 투자금도 크지만 실패했을 때 손실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큰 평수는 가급적 전문가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 합니다. 게임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게임이 있고 잘못 게임기를 선택하면 기계에 고치다가 힘이 다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 컨설팅을 받을 곳이 없다면 아래에 이메일과 전화를 남겨놓을 테니 연락 주셔도 됩니다. 게임장이나 뽑기방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장님의 노력, 경험, 좋은 유통업자, 기계 선택 아닙니다. 게임장의 첫째 성공 비법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는 경품 선택, 넷째는 업주의 노력과 관심입니다. 자기 매장의 체급을 정했다면 이제 두 번째 생존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경품이 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입지가 아니면 고객들이 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임대료를 아끼려고 지하나 2층에 매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특히 소형 매장은 반드시 1층, 가시성 좋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만 하고 갈까? 하면서 충동적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회전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임대료는 얼마냐고요? 물론 저렴하면 좋겠으나 좋은 매장은 어쩔 수 없이 높은 권리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 매출 4천만 원을 목표로 한다면 임대료는 매출의 10%에서 최대 15%로 잡으십시오. 그 이상 나가면 수익 구조가 무너집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기구성은 화려하고 단시간에 끝나는 게임기는 매장 앞에 설치하고 편의시설은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마지막 깊은 곳엔 게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체류 시간이 긴 게임기를 설치하는 것이 매상에 도움이 되며 매장 앞쪽에는 게임기가 크지 않는 곳에서 매장 끝부분에 큰 게임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권 분석은 가급적 감에 의존하지 말고 데이터로 검증하십시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상권 정보 시스템과 네이버 데이터랩을 반드시 활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장 근처의 식당이나 편의점에 들려 그곳의 상권 특성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낮에는 학원가와 학생 유동인구, 저녁에는 식당가와 성인 유동인구를 데이터로 검증해야 합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생존의 기본입니다. 좋은 입지를 찾았다고 바로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영업신고가 불가능해지거나 보증금을 날리거나 철거 비용으로 1,000만 원 이상 날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체크할 사항은 용도 변경 가능 여부, 건축물 대장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게임장은 아무 건물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상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게임업 허가가 나옵니다. 부동산에서 여기 게임장 해도 된다고 말해도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직접 떼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주소지를 가지고 관할 구청 문화체육과에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주소지에서 청소년 게임 제공업 허가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전화 한 통 5분이면 됩니다. 이거 안 해서 인테리어 다 해놓고 허가 안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최근 조례로 청소년 게임장은 안 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청에 전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꼭 체크해야 할 점은 학교 보건법, 즉 학교와의 거리입니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은 학교 보건법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영업이 금지됩니다. 우리 매장은 학교에서 멀어 보이는데? 이렇게 눈대중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건물주와 계약하기 전에 그 건물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 후 반드시 해당 구청 문화체육과나 교육지원청에 전화하세요.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주소지에서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업이 가능한지, 학교 보건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서 답변해 줍니다. 이 확인 절차 하나가 여러분의 계약금뿐만 아니라 운반비 등 제반 비용을 아껴줍니다. 세 번째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소방법입니다. 소방 안전 필증이 필요합니다. 1층이 아닌 2층 이상이나 지하에 매장을 내실 계획이라면 말입니다. 1층은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만 평수가 크거나 30평 이상일 경우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곳도 있으니 관할 소방서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0평 미만 1층 매장은 소방 완비 증명서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2층 이상이나 지하는 다릅니다. 소방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소방 안전 필증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소방을 받으려면 건물주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비용이 발생하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체크할 사항으로는 임대인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지만 안 보여줄 시 반드시 떼서 확인하십시오. 등기부 등본상에 건물주와 계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신분증을 대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 아들입니다. 건물주 동생입니다. 이런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보증금 분쟁 생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보증금 입금은 무조건 등기상 소유주 명의 계좌로 하세요. 가족 대리인 명의로 입금했다가 나중에 나는 돈 받은 적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증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필수 체크사항으로는 원상복구 범위 명시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게임장은 인테리어와 전기 증설 등 철거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나갈 때 건물주가 바닥까지 다 뜯어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 비용만 1,000만 원 이상 날아갑니다. 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이렇게 명시하세요.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설치한 게임기기 및 이동 가능한 집기만 철거하며 기존 건물 시설물 바닥, 벽, 천장 등 은현 상태 유지 또는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이 신규 설치한 에 한정하며 기존 시설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권리금 인정 불가,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같은 조항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이런 조항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위반으로 무혐의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써 있으면 분쟁 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계약 전에 이런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면 삭제를 요구하거나 균형 있는 특약으로 수정하세요.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5단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5가지 필수 체크를 완료하고 입지와 기계를 정했다고 바로 오픈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 월세만 날립니다. 1단계는 상가 계약과 게임기 동시 발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축물 대장, 학교보건법, 소방법, 임대인 확인, 원상복구 범위까지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쓰기에 앞서 동시에 게임기를 발주하세요. 뽑기 게임기는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경품 게임기, 즉 크레인 게임기 재고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기계는 발주 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 시간은 3에서 4주가 걸립니다. 인테리어도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을 절약하려면 계약과 동시에 기계를 주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할 때 전기공사 하시는 분에게 먼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검사 필증은 꼭 필요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전기안전필증은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 영업신고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2층 이상이나 지하 매장이라면 소방서에 소방안전필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점검을 받고 기준에 적합하면 소방안전필증이 발급됩니다. 전기용량 증설, 기계 배치, 동선 설계까지 경험이 있는 업체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인테리어도 간판, 게임기가 설치되고 전기가 완료되면 개진법에 따라 구청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소방안전필증이 필요합니다. 게임기 필증은 게임기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게임기 등급 분류 확인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접수하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이상 없으면 약 2일 후 청소년 게임 제공업 신고 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 필증이 바로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게 없으면 불법 영업이 되고 적발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신고 필증이 나온 후에는 네 번째 단계로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정식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없이는 세금 계산서 발행도 정상적인 사업 운영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기니 세무 처리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초보 창업자는 세금 신고를 놓쳐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 5번째 단계는 카드 단말기 가맹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 그리고 매장 사진 간판 플러스 내부 3장을 준비해서 카드 단말기를 부착한 후 VAN사에 제출하세요. 그러면 카드 단말기가 설치됩니다. 요즘은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무인 매장은 카드 단말기와 지폐 교환기가 생명줄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무인 매장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정식 오픈입니다. 대부분 매장 부동산 계약부터 오픈까지 보통 6에서 8주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지키려면 각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테리어 하면서
전기 소방 검사 신청하고 영업 신고 나오면 바로 사업자 등록하는 식으로요. 한 단계씩 기다리면 2에서 3개월 걸립니다. 그 사이 월세만 나갑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피눈물 흘리지 않고 평수별 생존 공식과 계약 전 필수 체크, 그리고 철저한 행정 절차로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 자본금에 맞는 체급을 정하라. 대출은 독이다. 둘째, 입지가 최우선 데이터로 검증하라. 셋째, 계약 전 5가지 필수 체크를 반드시 하라. 용도 변경 가능 여부 체크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학교보건법, 소방법, 임대인 확인, 원상복구 범위 명시. 넷째, 계약서 특약에 인허가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원상복구 범위, 입금 계좌를 명시하라. 다섯째, 최소 15평 방어선을 지키고 2천에서 3천만 원 예비비를 남겨라. 여섯째, 전원 타이머 장착으로 번거로움과 전기세를 아껴라. 일곱째, 5단계 행정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동시 진행으로 시간을 절약하라. 이 7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의 창업 성공 확률은 크게 올라갑니다. 다음 2부에서는 운영하시면서 주의해야 할 법적 문제와 단골 고객 만드는 운영 전략과 매출 방어 마케팅을 가져오겠습니다. 오픈 첫 달에만 반짝하고 끝나는 매장이 아닌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임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창업 준비하시면서 막막한 점,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게임장 창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입지 선정부터 행정 절차까지 무사히 완료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생존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무인이니까 알아서 굴러가겠지. 이 생각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단 한 번의 단속으로 영업정지 당하는 치명적인 법적 주의사항 10가지 지금부터 파헤칩니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 좀 보십시오. 2023년 12월에 오픈한 서울 노원구의 한 무인 오락실입니다. 깔끔하죠? 인테리어에만 5,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퇴직금 5,500만 원과 대출을 받아 1억 5천만 원 전부를 쏟아부었어요. 오픈 첫 달 매출이 5,500만 원 나왔습니다. 이거 대박이다 싶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픈하고 딱 87일째 되던 날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매장을 쭉 둘러보더니 인형 뽑기 기계 하나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전화 옵니다. 사장님, 이 인형 얼마짜리예요? 아, 그거요? 도매로 8,900원 주고 샀는데요. 경찰이 제가 네이버 쇼핑 보니까 소비자가가 12,900원이네요. 1만 원 넘습니다. 위반입니다. 단 한 개. 딱 한 개. 인형 때문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받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월세 450만 원, 대출 이자 150만 원. 문제는 다시 오픈했는데 매출이 3천만 원으로 떨어지더랍니다. 이후 부담감이 늘어서 결국 1년 가까스로 계약 기간 마치고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게임장 창업의 모든 것 제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켜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성공적인 게임장 운영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장님들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려움에 처하는 수도 있기에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당하면 손실도 손실이지만 열정이 확 사라집니다. 이번 시간은 영업정지한 당하는 지뢰밭 7개를 정확히 피하는 법과 무인 매장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 고객관리 3원칙까지 알려드립니다. 이거 대충 보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게임장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이라고 해서요. 법이 진짜 깐깐합니다. 첫 번째 지뢰는 1만 원 경품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90%가 걸립니다. 여러분, 도매 사이트 보면 인형 엄청 싸게 나오죠? 8,000원, 9,000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법에서는 도매가를 안 봐요. 소비자가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에서 사는 가격 기준 1만 원입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한 사장님이 쿠팡에서 9,800원에 산 피규어 넣었어요. 그런데 같은 제품이 네이버 쇼핑에서 1,900원에 팔리고 있더래요. 단속반은 제일 비싼 가격 기준으로 잡습니다. 결과 영업정지 1개월. 여러분, 오늘 밤에 매장 가서 경품 전부 다 검색해보세요. 네이버 쇼핑, 쿠팡 11번가 한 곳이라도 10,000원 넘으면 당장 빼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지뢰는 금지 품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금지 품목을 넣으면 형사처벌입니다. 경품으로 넣을 수 있는 건 딱 4가지예요. 완구, 문구, 문화상품, 스포츠용품.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은 과자, 사탕, 초콜릿 같은 음식물, 그리고 상품권, 기프티콘, 현금, 화장품, 그리고 라이터, 칼. 당연히 불법성인 용품은 말할 것도 없죠. 아니, 손님들이 과자 좋아하는데 조금만 넣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걸리면 식품위생법으로 형사처벌 나옵니다. 장난 아니에요. 세 번째, 지뢰는 짝퉁 인형입니다. 한 개만 걸려도 끝입니다. 중국 도매 사이트 가면 정품보다 60% 싼 비슷한 캐릭터 인형들 있잖아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2024년에 대전에서 한 인형 뽑기방이 짝퉁 포켓몬 인형 15개 걸렸어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당했고요. 일본 회사한테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합의금만 2,300만 원 나갔어요. 정품만 쓰세요. 공급업체한테 정식 라이선스인지 꼭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지뢰는 청소년 출입 시간입니다. 10년 전에는 많은 업주들이 당했지만 최근에는 약해진 법적 조항이지만 그래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청소년은 밤 10시 넘으면 안 됩니다. 청소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출입 가능합니다. 밤 10시 5분에 중학생이 매장에 있어요. 그때 단속반 들어오면 즉시 10일 영업정지입니다. 무인 매장인데 어떻게 막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밤 10시부터 출입문에 신분증 인증 시스템 돌리세요. 성인만 들어오게. 두 번째, CCTV로 원격 모니터링하다가 청소년 보이면 스피커로 학생, 지금 10시 넘었습니다. 퇴장해주세요. 방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뢰는 환전입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손님이 와서 사장님 제가 인형 10개 뽑았는데 현금으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환전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심지어 중고나라에 팔면 돼요라고 알려주는 것도 환전 알선으로 걸릴 수 있어요. 아이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지뢰는 불법 게임물을 설치할 때 처벌받습니다. 금매기계 조심하세요. 중고거래 사이트 보면 금매라든지 황당하게 싸게 나온 게임기는 조심하세요. 왜 금매일까요? 등급 분류를 안 받는 기계라 단속 피하려고 급히 파는 겁니다. 모든 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등급 분류 필증이 있어야 돼요. 기계 살 때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지막 7번째 지뢰는 매장에서 고객이 주류 반입하여 취식할 경우도 있습니다. 묵인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손님이 편의점에서 산 맥주 들고 와서 마시는데 내가 판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 아닙니다. 주류 반입을 그냥 놔두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출입구에 주류 음식물 반입 금지 크게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하나 더. 구청에서 받은 영업신고증 그거 서랍에 넣어두지 마시고요. A살로 코팅해서 출입구 옆 벽에 딱 붙여놓으세요. 안 붙이면 과태료 30만 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7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는데도 6개월 안에 문 닫는 매장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고객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무인 매장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과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기계 고장 나면 손님 혼자 해결해야 돼요. 화장실 더러우면 그냥 더러운 채로 있어야 합니다. 이거 방치하면 망합니다. 지금부터 무인 매장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 생존 3원칙 알려드립니다. 무인 매장 10년 넘게 운영한 베테랑들이 입모아 말하는 게 있어요. 법 지키는 건 기본이고 진짜 중요한 건 고객 관리다. 첫 번째 원칙을 잡아야 하는 것은 돈 먹는 기계. 3분 안에 해결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폐 교환기 고장, 기계 에러. 이거 하루에 한 번씩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셔야 해요.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1,000원 넣었는데 기계가 안 돌아가요. 사장님한테 전화하는데 안 받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화나서 기계 발로 찹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골든타임은 3분입니다. 3분 안에 해결 못하면 손님은 다시 안 와요. 어떻게 하냐고요? 매장 곳곳에 A3 크기로 문제 발생 시 즉시 연락 붙여놓으세요. 전화번호 크게 쓰시고요. 카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도 같이 붙이세요. 그리고 고객과 감정 싸움 하지 마세요. 카드 결제가 되었는데 게임 플레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길게 하지 마세요. 바로 즉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어떤 기계인지 어떤 증상으로 카드 및 지폐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1분 안에 보내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던지 카카오페이, 토스로 바로 쏴주는 거예요. 1,000원 환불해주고 단골 만드는 게 낫습니까? 두 번째 원칙으로는 쾌적함이 곧 돈입니다. 매장에 최소 하루 2번은 가세요. 무인 매장이라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3일 만에 쓰레기장 됩니다. 진짜예요. 휴지통 넘쳐요. 화장실 냄새 나요. 기계에 지문 자국 잔뜩이에요. 바닥에 먼지 쌓여 있고요. 이런 매장에 손님이 다시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하루 2번은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오전 11시 첫 번째 점검 사항으로는 휴지통 비우기, 그리고 화장실 청소, 기계 유리 닦기, 지폐 보충, 저녁 8시에 하는 두 번째 점검 사항으로는 바닥 쓸고 닦기, 인기 기계 경품 재보충, 고장난 기계 수리,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조명 밝게 켜세요. 어두우면 불량 청소년들 몰려요. 음악은 신나는 음악을 은은하게 틀어놓으세요. 방향제도 뿌려놓으세요. 냄새나면 여성 고객 안 와요. 실제로 홍대에 있는 인형 뽑기방이 청소 강화했더니 여성 고객 비율이 34%에서 61%로 올라갔어요. 가족 단위 고객은 3배 늘었고요. 쾌적함이 곧 돈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원칙은 안전사고 예방.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전선 바닥에 노출되어 있으면 손님 걸려 넘어져요. 손해배상 소송 들어옵니다. 모든 케이블 덮개 씌우거나 벽에 매립하세요. 체감형 스포츠 기계, 대형 오락기계는 바닥이나 벽에 볼트로 단단히 고정하세요. 실제로 어린이가 농구 게임기에 매달렸다가 기계가 넘어져서 다리 골절된 사례 있어요. 사장님이 배상금 1,200만 원 물어줬습니다. 창업은 오픈이 끝이 아닙니다. 법 지키고 매장 깨끗하게 관리하고 손님 클레임 빠르게 처리하는 것. 이게 인건비 없이도 돈 버는 무인 게임장의 진짜 성공 비결입니다. 7년 전 게임장 창업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9,000회가 넘었는데 그동안 여러 상황이 변했는데도 수정 및 업버전을 못해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심 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최근 정보를 취합하여 잘 만들려고 했는데 완성해서 내보낼 때는 언제나 아쉬움이 남네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정보 만들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구독자분께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게임장이 대박 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상권 분석부터 기계 세팅, 인허가 절차, 법적 주의사항까지 인형 뽑기방 창업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다뤘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인형 뽑기방은 방치형 창업이 아닙니다. 상시 관리형 창업입니다. 무리한 대출 대신 최소 15평의 1층 공간을 사수하십시오. 불법 짝퉁 인형이나 1만 원 초과 경품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품을 쓰고 법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운영할 때 여러분의 매장은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시카우가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본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게임장 창업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